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5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윤향을 졸기. 평양에서 졸하였다. 처음에 윤향이 중국에서 오다 가산에 이르러 복통을 일으키니 임금이 의원을 원학과 윤향의 사위 박종지에게 명하여 역마를 타고 가게 하였다. 부음이 들리자 3일 동안 정조하고 중관 홍득경을 보내어 내 패를 가지고 가서 호상하였으니 그 아들 윤계동 때문에 특별히 대우한 것이다. 윤향은 파평 사람으로 문하 평리 윤승순의 아들이었다. 용의가 공손하고 아름다워 젊어서부터 훌륭한 명예가 있었고 고론을 좋아하고 일찍부터 화요의 직을 두루 거쳤으며 장상이 되자 시세와 더불어 부침하였다. 졸할 때 나이가 45세였다. 소돌하고 시우하고 쌀콩 50석과 종이 150권을 부의하고 중관을 보내어 취재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있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하성절사 김점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통사 김을현이 아래였다. 황제가 보살열에 가고 300본을 내려주었습니다. 예부상서 김점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이 가곡은 여러 나라에 반포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너의 조선이 예의의 나라이고 또 전하를 경외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려주는 것이다. 이른바 천리의 암호를 보내는 것인데 물건은 가벼우나 사람의 뜻은 무거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태감 황음이 아뢰기를 이 재상은 조선 전하와 연혼한 자이며 또 권파파의 족속입니다 하니 황제가 특별히 후하게 위로하고 권파파도 봉천문까지 나와서 김점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황제가 전하의 성심에 대하여 참으로 중히 여깁니다 하였고 또 황음도 매양 전하의 지극한 정성을 아뢰었기 때문에 6벌의 표리를 내려주었는데 대개 내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암호는 거의의 털 곧 가벼운 물건이고 표리는 의복의 겉감과 안감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성령대군 무덤을 지키는 부정륜 이승에게 의대를 내려주다. 승이 의대와 화, 입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김경제를 잡아오게 하다. 임금이 세자가 백성의 집에서 살고자 하였으나 나는 그 말을 엄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성이 이미 들었으니 그것을 능히 엄폐할 수가 있겠는가. 김한로가 갇혀서 신문에 대답한 것도 또한 바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아들 김경제를 시켜 가서 그가 범한 바를 물은 뒤에야 진무 이효인을 시켜 김한로에게 하교하기를 김경제가 가서 전한 말을 경은 알고 있는가. 유사에서 경을 먼 지방에 유배하기를 청하나 내가 이미 이에 죽산에 안치한 것을 경은 알고 있는가. 유사에서 김경제를 충청도에 유배하기를 청하나 내가 이에 조모의 집에 두도록 한 것을 경은 알고 있는가 하니 김한노가 말하기를 신은 10번 죽어도 마땅한데 성상의 은혜를 특별히 입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만두어 김경제의 공초는 받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를 생각하니 김경제의 공초를 받아서 김한로에게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을 차견하여 공초를 받으라. 김경제를 잡아서 공초를 받을까 하니 대은 원숙 하연 등이 대답하기를 삼성에서 알고 있으니 모름지기 잡아서 취조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명하여 잡아오게 하였으나 항쇠는 하지 말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종묘와 문소전에 조미를 천신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박은 한상경 정탁 유창 등에게 약주를 내려주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서영과 수비사를 혁파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조국관을 파직하다.
조문은 논하지 말게 하였으니 조문은 공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1일 경호 5번째 기사 예조에서 분묘의 보수를 올리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영락 12년 3월에 본조에서 수판하기를 문무 양반 조부모 분묘의 묘의 품에 따른 보수와 서인 부모 분묘의 보수를 정하되 주척을 써서 한계를 정한다 하였습니다. 수교하였으나 그러나 종실 묘지터의 한계는 상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문무 양반 각품의 묘지 보수도 또한 심히 협착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종실 1품의 묘지는 사면을 각각 100보씩으로 2품은 90보씩으로 3품은 80보씩으로 4품은 70보씩으로 문무 양반의 묘지는 1품은 사면을 90보씩으로 2품은 80보씩으로 3품 이하는 각각 정한 보수에다 한 배를 더하여 한정을 정하고 아울러 인호에서 100보 안에는 안장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수판은 판지를 받음이고 문고가 고려를 지배할 때 교지를 판지로 바꾸었으니 그때 교지를 받은 것을 말한다. 수교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1일 경호 6번째 기사 형조대관에서 김한로 황희의 주애를 청하다. 임금이 상소를 읽어보고 말하기를 아직 그대로 두라. 황희의 죄는 내가 이를 덮어두려고 하였는데 김한로의 죄로 인하여 아울러 이를 논의함이 이미 지극한데 다시 청하지 말도록 하라. 황희의 사람됨은 나를 오랫동안 섬겨서 그가 성선 노릇을 하였으나 나라를 속이지는 아니하였다. 근년에 이르러 그 자손을 위하여 세자에게 아부하고자 하여 물음에 대답하기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친근한 대신도 또한 황희의 정직하지 않은 것을 말하여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 김만로의 죄는 어리석고 비루하기가 심하니 구종수의 일이 발각되지 아니하였을 때 병계량을 증인으로 삼고서 김한로가 눈물을 흘리며 가추 아뢰기를 비록 세자가 그 행동하는 바에 지나침이 있다면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하였는데 이 말은 술량하였으나 그 뒤에 범한 바는 심히 비루하였다. 또 바르게 대답하지 않으므로 내가 김경지의 초사를 받아서 김한로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김경제로 하여금 돌아가서 노모를 복량하게 하는 것도 또한 인정이다. 그러나 노모인가 나의 노모가 아닌데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겠는가. 김경제가 근기지방에 거주하면 숙빈으로 인연하여 내 왕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른 곳에다 안치하고자 한다.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고 이에 제한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마땅히 김경제에게는 전날 세자의 말을 받들어 그 아비에게 고한 은사와 그 아비가 화답한 일을 물어서 취초하고 마땅히 이 효인에게는 전날 명을 받들고 김한로를 선유한 일과 김한로의 회답한 사연을 물어서 취초하여 후일을 고찰의 증거가 되게 하라. 그 김경제는 과천의 조모집으로 도로 나아가도록 허락하되 출입하지 말도록 하라. 만약 근신하지 않는 바가 있다면 성명이 가석할 것이니 삼가하도록 하라. 김한로를 임용한 지가 오래되고 또 세자의 처부이기 때문에 내가 중한 형벌을 쓰지 않으려 한다 하고 즉시 김경제에게 전지하니 김경제가 초사하기를 이달 12일에 세자가 나에게 공초하여 말하기를 너희 아비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므로 불과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질문에 대답하였다. 이제 내가 이미 아뢰었으니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계문하는 것이까 하다. 내가 연화동댁으로 나갔을 때 판서가 나와 말하기를 새 여자임은 불가하나 어리는 새 여자가 아니니 전에 들어가도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는 일은 어머니와 아내가 출입할 때 가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또 지난해 나의 생일날에 나와 여리가 같이 앉았는데 판서가 친히 이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받들고 아버지에게 갖추고 하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지난해 생일에 전 안에 들어갔다가 종전에 알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장지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가희에게 물으니 가시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그 여자입니다고 한 뒤에 나도 또한 이를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연은 아버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이 효인이 초사하기를 이달 14일에 교지를 받들고 김한로를 만나서 김경제가 전하여 말하였던 말을 물으기를 경은 알고 있는가. 유사에서 전라도의 먼 지방에 부처하기를 청하나 내가 이에 충청도에 부처하였다. 근관이
또한 김경질의 충청도의 먼 지방에 부처하기를 청하나 내가 이에 조모와 한 곳에 부처하게 하였는데 경은 그것을 알고 있는가고 하니 김한노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의 주가 10번 주고도 마땅한데 장 100, 한 대도 받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내려보낸 은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이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니 대언등이 이를 갖추어 아뢰었다. 장지는 방에 간을 막아 끼우는 제구인데 미닫이와 비슷하다. 운두가 높고 문지박이 낮게 된 문이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1일 경우 7번째 기사 서운관 시일 이 양일 등을 화주 최씨령의 수보를 잘못한 죄로 잡아오게 하다. 서운관 시일 이 양일 서령 고중안 전 함흥소윤 고약수를 잡아오게 하였으니 서운부정 김호가 화주의 최씨령의 수보를 잘못하였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1일 경우 8번째 기사 대마주 사문다라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다. 대마주 두지포 요리포 도마노 사문다라의 사인이 예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첫번째 기사 큰 비로 경도에 개천물이 넘치다. 교량이 표몰되었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두번째 기사 명하여 한경의 군영의 역사를 파악게 하다. 판서 박신 찬성 의원 등을 불러서 군영을 짓는 것은 지금 바야로 무더위가 극성하니 잠정적으로 이를 정지하라 하니 박신이 아뢰기를 거의 이루어졌으니 이를 끝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역사에 나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박신이 대답하기를 보충군, 군기관, 별군, 사제감, 기인 등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잠시 밀력을 쉬게 하여 가을까지 기다리라. 인정전을 고쳐 짓는 것은 어찌 되었느냐. 매양 사신이 올 때를 당하여 그 협소한 것을 하나였으나 밀력이 필요할까 두려워하여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다 하니 이원과 박신 등이 아뢰었다. 신등도 또한 그 협소한 것을 하나였습니다. 군영을 지을 때 그 큰 제목을 골라서 비축한다면 밀력을 괴롭히지 않아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세번째 기사 사북시에서 세자 출입시 안마를 바칠 때 임금의 명을 기다리도록 하다. 임금이 명하기를 사북시에서는 이제부터 세자의 출입에 반드시 나의 명을 기다려서 이에 안마를 바치라 하고 우빈객 병계랑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서연의 빈객 등은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용, 김여지, 탁신과 신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들을 버리고 다시 달리 구할 수가 없다. 중국에서 구한다면 얻을 수 있을지라도 본국에서 구한다면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옛날에 그 어미를 사사하고도 아들을 태조로 삼은 경우가 있었는데 김한노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숙빈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전에 도로 드리게 하고 싶다 하니 병기랑이 부인은 남편 집을 내조함으로 남편을 중하게 여깁니다. 숙빈의 정의야 어찌 세자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하겠습니까? 숙빈의 한 짓은 부도에 합당하니 숙빈을 전에 돌아오게 하면 심히 지당합니다. 김한노가 비록 중한 죄를 입었더라도 숙빈에게야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이 뜻을 가지고 해달하고자 하였으나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세자의 은세도 또한 경을 말과 같다. 옛날에도 또한 수기를 많이 설치할 수 없다는 의논이 있었으나 수기사의 송목치를 등을 혁파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병기랑이 상교가 옳습니다. 수기사의 송목치는 세자에게 무익하니 이를 혁파하였다가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세우도 가할 것입니다. 다만 오래도록 서연을 파하는 것은 불가하니 세자가 허물이 있다면 더욱 강경에 부지런하여야 합니다. 청컨대 속히 다시 설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내가 마땅히 다시 설치하겠다. 그 요속은 정밀히 선택을 더하여 조국 간 조모와 같은 자를 차하하지 말라.
교우와 온 인을 가르치는 것이 가하다. 세자가 병조의 관원이 정교하는 날을 당하여 성은하기를 백성의 집에 거처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불공하기가 이와 같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입에서 좋게 책할 말이 나오지 않았으나 그러나 경으로 하여금 가서 그 업무를 말하게 하고자 하는데 경이 경숙하면서 수고롭게 가야 할 것을 염려하여 7일 이후로 연기하여 보내겠다. 지금은 채한으로 하여금 한경에 가서 숙빈을 전에 돌아오게 하겠으나 그 본가의 노비는 일구도 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경은 그리 알라. 하니 변계량이 대답하기를 세자가 백성의 집에 거처하고 싶다는 것은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세자가 이미 사리를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늘을 속이고 종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임금을 속일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꾸짖다가 이러한 말을 발하였을 것입니다. 세자가 의리에 대하여 끔찍이 사랑하다가 질고를 이루었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먼 지방에 내쳐서 비밀이 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와 같이 하였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삼성에서 기만의 죄를 청하는데 내가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세도로 하여금 전련하여 어버이로 삼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하니 변계량이 아뢰기를 비록 지친이라도 큰 죄를 지으면 전련하여 어버이로 삼지 않는 것이 예인데 하물며 외척 장인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나도 마땅히 이를 처치하겠다 하고 채한을 한경에 보내어 숙빈을 본전에 도로 들어가게 하고 또 명하여 서연을 다시 열게 하였다. 채한이 이르러 빈객, 조용, 탁신 등에게 전지하기를 이미 지나간 것은 허물하지 않겠으니 비록 후회하더라도 미칠 수가 있겠는가. 세자로 하여금 속히 전날의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단서를 속히 나에게 들리게 하라. 하니 조용등이 서연에 나아가서 강하기를 청하자 세자가 발의 종기를 가지고 사형하였다. 굳이 청하니 또 사형하였다. 다시 청하기를 비록 편찮으시더라도 잠깐 서연청에 나와서 저희들의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또한 병이라 하여 사형하였다. 조용과 탁신과 서연관과 대간에서 사연을 같이 하여 굳이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나오지 않았다. 조용등이 또 청하기를 저희들에게 교지가 있었으니 편복 차림으로 소연청에 나오소서 하여 상교를 가지고 고하였으나 끝내 몸이 아프다고 하여 사양하니 사람들이 모두 실망하였다. 뒤에 며칠 만에 내간 김순이 서연관에게 말하기를 세자께서 복통으로 능히 청강하지 못합니다. 하니 빈객과 서연관 대간에서 사연이 같이 굳이 청하였으나 몸이 아프다고 사양하였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내가 빈객의 자리에 있은지 이미 여러 해인데 보도한 공효가 없으니 통분하고 통분합니다. 청컨대 잠깐 나와서 상교를 들으소서. 만약 저희들을 상접하지 않겠다면 저하의 뉘우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성상의 뜻을 움직일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세자가 마침내 병이라 하여 사양하였다. 송무치는 병조의 군기감에 딸린 장인의 하나 조선 초기에 그 정원은 12명이었다. 경숙은 대궐박 다른 곳에서 밤을 지냅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명하 유님 등 25인에게 직첩을 도로 주다. 최순, 이감, 유선, 이초, 감희, 송기, 정곤, 홍도, 허항, 박용, 송명상, 진중성, 양수, 안지, 정지담, 장윤하, 유빈, 박안신, 권조, 권한, 조진, 권숙이, 조원, 권상원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김정준을 함길도 도 관찰사로 삼다. 이관이 곧 떠나려 하는데 임금이 어미의 나이를 물었다. 이관이 아뢰기를 83세입니다. 하니 임금이 어미의 나이가 늙었는데 어찌하여 말하지 않고 떠나려 하는가 하였다. 이관이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김정준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남금과 김정준 등이 감사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다고 상소하다. 강원도 도관찰사 남금은 성질과 행동이 잔혹하고 김정준은 소행이 거칠고 엄난하니 모두 감사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술량한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일곱 번째 기사 화주목사 박윤충을 의금부에 가둬다. 고중한 이 양일들과 더불어 방문하게 하였다.
정윤현 순심사가 와서 아뢰기를 함길도의 팔릉은 세월이 오래 허물어졌으니 속히 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므로 즉시 서운관이 내려가 길신을 점치게 하니 함주의 의령, 이시령, 등릉과 화주의 최시령을 수치하는 것은 오는 무술년이 길신이었다. 이때 이르러 서운관에 명하여 의령은 고중하니 이시령은 이양일이 등릉은 김후가 맡게 하고 함길도 도관찰사 유산울이 화주에 있는 최시령의 수치를 목사 박윤충에게 맡기고 또 박윤충을 사령 도차사원으로 삼았다. 이윽고 유산울은 박윤충이 능히 겸하여 판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지고원 군사 박질로 하여금 최시령을 수치하게 하였으나 차첩에 화주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박질은 고원의 최시령을 이르는 것이라 생각하여 길일에 이르러 이를 수치하였다. 유산울이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이양일, 고중안 등과 더불어 몰래 모의하여 그 잘못된 것을 아뢰지 아니하였다. 김후가 유산울과 일로 인하여 틈이 있었으므로 김후가 이를 몽패한 사유를 갖추어서 아뢰니 즉시 의금부에 내려서 이를 취획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박윤충이 서울에 이르러 물음에 대답할 적에 앞서는 말하기를 사토로 담장을 덮었다고 하고 뒤에는 말하기를 기와로서 담장을 덮었다고 하니 그 말이 바르지 못합니다 하고 아뢰기를 박질이 감사의 문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스스로 보수하여 감사의 이문한 착오를 숨겼으니 청컨대 의금부로 하여금 극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순심사는 지방의 중요한 일을 심의 결정할 때 중앙에서 파견하던 임시관원인데 주로 성틀을 정하는 일, 업을 옮기는 일, 농사의 흉풍을 가려 세금을 매기는 일 등을 맡아보았다. 팔릉은 환조의 정릉, 환조의 비의 의비의 화릉, 도조의 의릉, 도조의 비경비의 순릉, 익조의 지릉, 익조의 비정비의 숭릉, 목조의 등릉, 목조의 비효비의 안릉을 말한다. 차첩은 사령서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8번째 기사 내섬 소융 김흥복을 파직하다. 김흥복과 아우 김신복이 망령되게 제종형을 물고 하였다고 하여 말미를 청하였으므로 헌사에서 죄를 청하였으나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그 직을 파하였다. 물고는 사망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9번째 기사 내자시 판사 안종략 등을 전무를 정하게 하지 못한 죄로 의금부에 가두다. 주부 이숙복 직장 허비를 의금부에 가두었으니 태조의 기신제의 전무를 정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안종략 이숙복은 파직하고 허비는 율에 의하여 과제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6일 을해 첫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다 물이 성중에 넘쳐 내과의 집 가운데 표몰한 것이 수십 채였는데 모두 가산을 유실하였다. 또 정인사의 뒷산이 무너져 저를 덮쳐서 승도로서 죽은 자가 5명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6일 을해 두번째 기사 표범이 한경의 개천에 들어오다. 저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를 잡아서 병조에 바쳤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6일 을해 세번째 기사 판광주 목사 우희열이 수령으로 재언을 수리하지 않은 죄를 아뢰다. 임금이 말하였다. 우희열의 일은 자기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국가를 위한 것이니 그 마음이 충성스럽다.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허물할 것은 없다. 각 꼴의 수령과 대소 원인이 모두 이를 싫어하여 비방하는데 만약 그 이해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비방한다면 엄하게 징계하여 뒷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가하다. 이것은 삼성의 임무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6일 을해 네번째 기사 의금부 부진무 이효인을 화주에 보내어 재릉의 수부를 살펴보게 하다.
재령의 또 관찰사 류산율과 경력 오성경의 이문을 잘못한 까닭과 잘못 수치한 것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묻게 하였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6일 을해 5번째 계사 일기상마노 도영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다. 본국의 도망자 백성들을 발하여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7일 병자 첫번째 계사 큰 비가 와서 사람들이 능히 다닐 수 없었다. 물이 넘쳐서 큰 저자가 내로되니 사람들이 능히 다닐 수가 없었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번 물은 갑신년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하니 이 이명득이 아뢰기를 이번 물은 갑신년에 미치지 못하며 더군다나 갑신년은 7월에 곡식이 익을 때 당하였는데 이번 물은 묘종을 세울 때 당하였으므로 그 해가 심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갑신년의 물은 바로 7월이 있었는데 지금 5월을 당하여 이와 같으니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 이것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호조대언은 전룡하는 데 염려하고 지공조대언은 공력을 정지하라. 인정전이 협착하여 새로이 짓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이 전을 고치지 아니한지 이미 10여 년인데 어찌 반드시 고쳐 짓겠느냐 하니 이명득이 아뢰기를 이번 물은 신의 마음에는 그리 심하지 않다고 여기나 그러나 전하가 제 일을 만나 두려워하고 그 후환을 염려하시며 옳습니다 했다. 임금이 내가 환을 염려하지 않아도 신하들은 마땅히 이를 염려하여야 하며 내가 비록 염려하지 않더라도 아들이 현명하면 마땅히 이를 염려하여야 한다. 지금 나의 아들이 현명하지 못한 까닭에 내가 이러한 근심이 있는 것이다. 이 뜻을 정부와 육조에 갖추 유시하라 하니 김명득 등이 재집하여 선전하였다. 병조 판서 박신 찬성 이원 등이 이번 물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근련 이래로 여러 번 가뭄이 기운이 있어서 매양 기우제를 지냈는데 금년에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고도 비가 왔기 때문에 혹시 해가 많았는가 합니다. 인정전을 고쳐 짓지 아니한 것과 전룡하는 따위 일은 각도에서 치보하기를 기다려 물의 손해를 본 상황을 알아본 뒤에 이를 정하소서 하니 김효선은 홀로 말하기를 이번 물은 곧 제2인데 어찌 상사로 여기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대은 등에게 묻기를 이번 양경의 비용을 조달하는 데 전의 수량보다 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김명득 등이 아뢰기를 공사의 상용이 전과 다름이 없으나 다만 왕래하고 전수하는 패단이 있을 뿐입니다. 하며 임금이 그렇지 않다 고쳐서 마감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선조는 임금의 뜻을 널리 전합니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7일 병자 두번째 기사 이양일 고중안 고약수 등을 보방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첫번째 기사 환도를 의논하다. 의정부 6조 대간을 명소하여 조말생 등으로 하여금 전지하게 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시 액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졸한 뒤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수제가 있으니 더욱 두려워하기를 더한다. 대소신민이 양경에 나누어 있으니 어찌 비용을 낭비하는 패단이 없겠는가. 처자가 나누어 떨어져 있으니 어찌 원망하는 탄식이 없겠는가. 점치는 자가 이르기를 10월에 작은 액이 있습니다 하나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7월에서부터 10월을 넘기지 아니하겠으니 환도할 시기를 의논하여 정하라 하니 정부 6조 대간에서 혹은 8월이라고 혹은 9월이라고 이르고 혹은 10월이라 일컬어서 논의가 통일되지 아니하였으나 10월이라 이르는 자가 가장 많았다. 박은희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무년이면 편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용하게 지켜 길이를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하니 입춘 뒤에 환경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하교하였다. 좌의정의 말이 맞다. 그러나 10월로서 정하겠다. 명소는 임금이 비밀리 의정 대신에 육조 대간 등을 대궐로 부르던 일이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두번째 기사 황희를 남원부에 안치하다. 형조와 대간에서 상소하기를
충직은 인신의 큰 절개입니다. 남의 신하가 되어서 충직한 마음이 없는 자는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구차스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황희가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받아 주의가 제보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성상의 은혜에 만의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여야 마땅합니다. 난즉 구종수는 대저 사람들이 함께 주멸하여야 할 바인데 황희는 이에 가볍게 논하여 상달하였고 또 주상이 친문할 때를 당하여 바른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충직한 마음이 없는 것을 결단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가 특별히 차마 죄주지 못하는 마음으로 다만 직천만을 거두고 패하여 서인으로 만드니 그 악을 징계하고선을 권하는 어리에 있어서 어찌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황희의 불충하고 곧지 못한 죄를 명하여 유사에 내려 안율하여 시행하소서 하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이어서 사응감찰 오지선을 보내어 황희에게 전지하기를 나는 너가 전일의 근신임으로 친애하던 정을 써서 가까운 땅 교화에 내려서 안치하였는데 이제 대간에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남원에 옮긴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암령하여 가지는 않을 것이니 노무를 거느리고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오지선은 황희의 누이의 아들이었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김한로를 나주에 옮겨 안치하다. 형조와 대간에서 교장을 상언하기를 저분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바르게 기르고 사악한 데 들이지 않게 하여야 마땅합니다. 김한로는 오로지 알고서도 아첨한 짓을 하기를 일삼아 누가 세자에게 미쳤으니 이것은 종사에 용서받지 못할 죄이요 신등이 함께 가슴을 치는 바인데 전하가 특별히 너그러운 언정을 베풀어 다만 직첩만을 거두고 가까운 땅에 그대로 머물러 두시니 신등은 깊이 유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의건부의 조율을 한 것에 의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서 하니 명하여 김한로 부자를 나주에 옮겨 안치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빈객 조용 탁신이 세자에게 문하느니 병이라 하여 사양하였다. 전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 하였다. 조용등이 환자 윤덕인에게 이르기를 저야에게 고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행제소에 문안하라고 하라. 하니 말이 끝나지도 아니하여 환자 김순이 나와서 말하기를 세자가 말하기를 근래 오랫동안 문안을 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습니다 했다. 조용등이 대답하기를 바로 저희들의 소망과 부합합니다. 그러나 행제소에 문안하면 주상이 반드시 저하의 안부를 물을 것인데 여러 날 편찮았다고 대답하면 주상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만약 다른 병이 아니고 과연 복통이라면 약을 복용하고 조리하여 서연에 나와서 강을 들어서 편찮다는 말이 상총에까지 들리지 말게 하소서 하고 제3청하였으나 굳이 병이라 하여 사양하였다. 조용등이 다시 고하기를 편찮으시다고 사양하고 약을 들지 않는다면 마음의 병이 있는가 합니다. 아니 세자가 주상에게 죄를 지었으니 감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하였다. 조용등이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약은 의원도 능히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컨대 이미 지나간 것을 뉘우치고 괴가천선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성상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병을 다스리는 데 충효를 함께 온전하게 하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빈객이 항상 경계와 근신으로 나를 가르치나 나는 사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몸이 편찮아서 능히 접견할 수가 없다 하고 끝내 빈객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윤덕인이 외부에 선언하기를 저하가 전에 돌아온 이래로 즐겨 수라를 드시지 않으시고 지게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니 그 근심과 분이 병을 이룰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5번째 기사 세자, 이사, 유창 등이 세자로 하여금 장인 김한로와 전련할 것을 아뢰었다. 세자 이사 유창 좌빈객 김여직 우빈객 김예랑이 아뢰기를 김한로는 세자의 장인인데 불의로서 이끌었으니 원컨대 세자로 하여금 전련하여 아버지로 삼지 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곧 형조에 하지하였다. 세자는 국군의 저부이므로 미리 가르치고 평소에 가르치기를 삼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 간신 구종수 등이 간악사한 소인배와 교결하여 불의한 짓으로 유혹하였다.
다행히 천지 종사의 도움에 힘입어 일이 발각되어 복주되었다. 그때 세자가 종묘에 고하여 상스하고 호물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생각지도 않게 김한로가 세자의 장인으로서 일찍이 이처럼 징계하지 않고 도리어 간훌한 흉계를 내어 몰래 여색을 바쳐서 저부를 그르치고 종사의 죄를 지었다. 정부와 훈신과 육조와 대간에서 합사하여 죄를 청하여 법대로 처치하고자 하나 나는 오히려 차마 죄 주지 못하여 우선 외방에 내치었다. 지금 또 서영관이 고사를 이끌어다가 세자로 하여금 전련하여 아버지로 삼지 않게 하기를 청하니 그 의논이 진실로 합당하다. 세자로 하여금 김한로를 전련하여 어버이로 삼지 않게 하여 미혹하고 오도하는 군원을 끊어버리고 중외에 고하면 종사에 다행하겠다. 합사는 사연을 합쳐서 하나로 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6번째 기사 한경과 개성 유사의 공초의 영선을 검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7번째 기사 쌀과 포를 가지고 제주에서 금과 은을 바꾸다. 공조에서 제주의 인가에서 금, 은기를 많이 비축하고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8번째 기사 준원정과 산능의 제사에 사기를 쓰라 명하다. 함길도 도관찰사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8일 정축 9번째 기사 관음글을 조계종에 붙이다. 승정원에 명하기를 능한 간사승을 골라서 연복사를 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간사승은 이를 주관하는 중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30일 기묘 첫번째 기사 세자가 내관 박지생을 보내어 친히 지은 수술을 상서하다. 사연은 이러하였다.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드리는데 어찌 다중하게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가희를 내보내고자 하시나 그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바깥에 내보내어 사람들과 서로 통하게 하면 성례가 아름답지 못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신의 여러 첩을 내보내어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하니 어찌 스스로에게 반성하여 구하지 않으십니까? 선함을 책한다면 이별해야 하고 이별한다면 상스럽지 못함이 너무나 클 것인데 신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까닭으로 악기의 줄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차마 할 수가 없었고 장래 성색을 마음대로 할 계책을 오로지 뜻에 따르고 정에 맡겨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산동에 거할 때 재물을 탐하고 색을 좋아했으나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였고 진안광이 비록 그 어질다고 칭하였으나 그가 저기함에 미치자 몸이 위태롭고 나라가 망하여졌습니다. 전하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잃는 것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능히 천만세 자손의 첩을 금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첩 하나를 내보내는 것이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왕자는 사가 없어야 하는데 신요창은 태조의 불의에 빠뜨렸으니 죄가 무거운데 이를 용서하였고 김한로는 오로지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일삼았을 뿐인데 이 지교를 잊고 이를 버려서 폭로하시니 공신이 이로부터 위험하여질 것입니다. 숙빈이 아이를 가졌는데 일체 죽도 마시지 아니하니 하루아침에 병고라도 생긴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스스로 새 사람 되어 1호라도 임금의 마음에 움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육대원 병계랑에게 내어보이고 이 말은 모두 나를 모욕하는 것이니 이른바 아버지가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내가 만약 부끄러움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거를 너희들에게 보이겠느냐. 모두 망령된 일을 가지고 말을 하니 내가 변명을 하고자 한다. 하고 병계랑으로 하여금 답서를 짓게 하니 아뢰기를 이 일은 모두 망령된 것인데 어찌 좋게 답하여 줄 것이겠습니까? 다만 대신으로 하여금 의를 들어 꾸짖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다. 세자는 나의 선하라고 꾸짖는 말을 싫어한다. 옛날에 아들을 바꾸어서 가르쳤으니 검으로는 대신이
일을 가르치고 나는 관대할 것이다. 내가 옛날에 내 풍류를 들이었는데 다만 내 몸이 한가로운데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었고 태조의 오락을 위함이었던 것을 지신사가 알고 있는 바다. 형세가 장차 가르치기가 어렵겠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조말생 등 5인이 모두 어리를 참하여서 그 유혹을 건절하고자 청하였으나 병결한 김효수는 도리어 어둡고 고집이 세기가 이미 심하여 사세가 즉시 중지시키기 어렵겠으니 우선 그 여자를 돌려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육대언의 말과 같이 한다면 그의 원망과 혐의를 가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장사 사람을 보내 이를 꾸짖겠다 하고 명하여 박지생의 공초를 받게 하니 그 공초가 말하기를 세자가 검후로 만약 계문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먼저 보내어 계문하고 주상이 허락한 뒤에 역을하여 직달하겠습니다. 식에 의하여 일 이외에 입전하거나 상서하지 말게 하고 이와 같은 뜻을 윤덕인과 전내 내관에게 전하여 설명하여 시행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크게 징계하여 뒷사람에게 감개가 되게 하고 만약 모방과 시사는 이 한계에 두지 마소서 하였다. 박지생에 명하여 세자에게 전하여 유시하였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일전에 내가 너에게 김한로가 여자를 바친 일을 고하고 또 말하기를 이 말이 만약 나간다면 국가에서 반드시 이를 죽이고자 할 것이다고 하였고 김만로도 또한 말하기를 신의 죄는 10번 죽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김만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신효창이 왕명을 받고 태조를 수종하였던 까닭에 유사가 비록 청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미편하다고 생각하여 윤허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신효창의 죄가 무겁다고 생각하느냐. 숙빈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죄인의 딸이라고 혐의하지 아니하고 전에 돌아오게 하였는데 비록 죽더라도 내가 어찌 아까워하겠느냐. 내가 어찌 죽을 먹지 않고 병고가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여 내 마음이 움직일까 두려워하겠는가. 사부 빈객이 김한로와 절연하여 어버이로 삼지 않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절연하여 나주로 부추하였다. 만약 다시 청함이 있으면 그의 죽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였다. 박지생이 즉시 경도로 돌아갔다. 세자의 사람들이 광포하고 미혹하고 음란하고 오락을 즐기고 말을 달리기를 좋아하고 유생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학문을 일삼지 않았다. 매양 서연에는 병이라 칭하고 나오지 않다가 서연간이 두세 번씩 청한 뒤에야 혹은 나왔다. 강론하는 스승 앞에 있으면 전에 한 말과 지나간 행동을 이끌어다가 되풀이하여 이를 타일로도 전심하여 이를 듣지 않았다.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활 쏘고 말 타고 힘이 센 무사가 아니면 반드시 맞추는 패인 영인의 무리였다. 일찍이 임금이 강무로 평강에 출행하던 날에 영고를 칭찬하고 나오지 않아서 도성문에서 배송하는 예를 배하였으나 즉시 그날 그 군소배를 거느리고 몰래 금천 부평등지로 가서 말을 달리 사냥하고 매를 놓고 배를 띄워서 즐기다가 3일 만에 돌아왔다. 또 임금이 중국 조정의 사신을 연회하는 날에 세자에게 명하여 시연하게 하니 바야흐로 창기에게 빠져서 병이라 핑계하고 따르지 않았다. 함길도 절제사가 훌륭한 매를 바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시켜 길에서 요구하게 하여 유혹하여 이를 빼앗고 다른 매를 대신하여 바치게 하였다. 또 4월 8일 밤에 궁의 담장을 넘어가 간사한 소인배 무리와 더불어 탄자를 가지고 등을 쏘는 놀이를 하였다. 일찍이 패인 구중수, 영인, 이오방 등과 몰래 결탁하여 담장을 넘어서 궁에 들어오게 하고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시면서 저녁까지 이르렀고 혹은 달밤에 군소배와 담장을 넘어 나가서 길 위에서 논일고 비파를 치면서 놀이하였다. 이 오방 등과 더불어 구종수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하여 새벽녘까지 이런 적이 두 번이었는데 그 일이 발각되자 구종수, 이오방 등이 모두 복주되었다. 제가 잘못을 뉘우친다 하는 뜻으로 맹세의 글을 지어서 종묘에 고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어리를 김한로의 집에 숨겨두고 다시 전해 드리었다가 일이 또 발각되니 임금이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통절이 이를 꾸짖어 그의 스스로 새 사람 되도록 하였고 또 김한로를 외방에 유배하였다. 세자가 도리어 원망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드디어 상서하였는데 사인이 심히 패만하고 또 큰 글씨로 특별히 써서 2장이나 부진하여 심히 무례하였다. 이에 조말생에게 명하여 세자의 글을 가지고 영의정
정연, 좌의정 박은 등에게 보이고 말하였다. 세자가 여러 날 동안 불효하였으나 그러나 집안의 부끄러움을 바깥에 드러낼 수가 없어서 나는 항상 그 잘못을 덮어두고자 하였다. 다만 직접 그 잘못을 말하여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는데 이제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싫어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어찌 감히 숨기겠는가. 수선은 손수선 그리고 포이지교는 벼슬하지 않을 때 사귐이며 내풍류는 국내의 노래와 춤을 맡아보던 창기이고 배인은 비위를 맞춰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영희는 광대이다. 부지는 널리 진술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30일 김효 두번째 기사 경기 개성현 북쪽 산에 함몰한 곳이 30여 척이었다. 성관에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30일 김효 세번째 기사 영전을 배동에 세우다. 태조의 잠저 때의 구택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일 경진 첫번째 기사 채한을 한경에 보내어 박은 등을 부르고 세자의 글을 서영관에게 보이다. 좌의정 박은 목천 부원군 유창 찬성 이원 예조판서 김여지 등을 부르고 채한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내가 세자의 글을 보니 몸이 송연하여 가르치기가 어렵겠다. 경등은 입이 사부의 직임을 겸하였으니 함께 의논하여 잘 가르치도록 하라. 나는 관용을 베풀어 그 여자를 돌려주려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어찌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그 여자를 제거하여서 그 유혹을 끊어버리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아이는 비록 마음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은사의 기세를 본다면 정치를 하게 되는 날에 사람에 대한 화복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관용을 베풀어 그 여자를 돌려주고 서영관으로 하여금 간하여 나오게 하여 잘 가르치고 키워야 마땅할 것 같다. 이와 같이 하여도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고래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고 즉시 채한을 보내어 세자의 글을 가지고 서영관에게 보이고 이어서 세자에게 하교하기를 채한이 명을 받들고 갔다. 세자가 윤덕인으로 하여금 서연에 고하게 하기를 지난밤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쳐서 들어가 잘 수가 없었다. 또 귓가에 태양열이 심히 아파서 서연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하니 빈객이 말하기를 그저께 이미 말씀하기를 내일 서연에 나간다고 하고 실행하지 아니하고 어제 또 말씀하기를 내일 서연에 나간다고 하였는데 금일 또 병으로 사양하시니 간절히 저 아를 위하여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만약 편찮으시다면 서연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잠시 나와서 저희들을 접견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빈객들을 볼 수 있다면 역시 강을 젓지 않겠는가 하였다. 훗날 권맹손이 말하기를 그저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일이다고 하였고 어제 또 말씀하시기를 내일이다 했는데 오늘 다시 병을 가지고 사용하시니 저희들은 저하가 신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신을 잃은 것이라 고집한다면 다리 아래에 물이 흐르는데 어찌 이처럼 말하는가. 서영관은 그리 알라 하였다. 빈객 탁신이 말하기를 헌납의 청은 감히 서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만약 조금이라도 나았다면 병을 이기고 나와서 빈객을 맞이하는 정도의 거치라는 것이지 청컨대 잠깐이라도 나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빈객의 말이 진실로 옳다. 위에 황천이 있는데 내가 나가지 아니하면 병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므로 탁신이 눈물을 흘리고 고하기를 저하께서 하늘을 가리키고 맹세하는데 어찌 감히 다시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탁신이 남을 감동시키는 덕이 없어 좋기 전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조가 창업하시고 금상전하께서 일찍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어 금일의 태평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위로는 중국에서 정성으로 대접하고 아래는 외놈들이 덕을 사모하여 스스로 복속하니 진시로 천년에 얻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와 같은 태평한 기업이 저하에게 이르기를 기대하고 바라는데 저하는 어찌하여 전하의 마음을 몸받지 아니합니까 하였다. 채한이 세자전에 이르러 서연청에 들어가 세자에게 선전하고자 하여 빈객 서연관 대간으로 하여가 함께 전지를 듣게 하고 또 상세한 바를 내보이어 세자가 말하기를 내가 심히 부끄러워하는데 어찌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듣겠는가. 빈객과 한두 서연관만 들어도 족할 것이다 하니 탁신과 채한이 고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채한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10여 차례나 청한 뒤에야 서영청에 나왔다. 빈객 서영관 대간이 함께 들으니 최한이 선전하였다.
너는 옛날에 지아비가 있는 여자를 담장으로 넘어 끌어들이고 혹은 한밤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갔으니 악공의 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바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복주된 자가 몇 사람이었고 죄를 입은 자가 몇 사람이었으나 부자의 사이에 착한 일을 하도록 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로 인하여 말하지 않았다. 너가 또 고하기를 기만 노의 죄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기를 청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지금은 다르게 말하는가. 내가 병술련에 너에게 건심을 부탁하여 아침 저녁으로 태조에게 효도하고자 하였으나 인심의 악하기가 이미 심하여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 신요창 정용수의 사건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마는 내가 그때 신요창 등에게 명하여 태조를 시위하게 하였기 때문에 경중을 헤아려서 죄를 처치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새 사람 되어 속히 전날의 허물을 고치지 않는가. 부자의 사이에 어찌 객이 매를 때려서 가르치겠는가. 이제 너희 글을 보니 또한 사리를 알지 못하는 글이라고 이를 수는 없다. 서연은 너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하고자 아니한다면 할 수 없다. 날마다 빈객을 맞이하여 좋은 말을 구하여 듣도록 하라. 빈객과 보덕이 이 글을 보고 그 밖의 서연관이 이를 보고자 하니 세자가 이를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필선 이하가 밖으로 나갔어야 이를 볼 수 있었다. 탁신이 상서의 불공한 것과 또 충효로서 뜻을 세워서 정의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허물을 고치는 따위의 글을 극진히 진달하였는데 이를 간절하게 이를 말하였다. 채한이 그 글을 가지고 돌아왔다. 태향열은 귀 위 눈 옆쪽 곧 음식물을 씹으면 움직이는 곳이다. 다리 아래에 물이 흐르는 데는 미생이 다리 아래에서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기다리던 중에 큰 물을 만나 피하지 않다가 죽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다리 아래에 물이 흐르니 이를 피하여 미생처럼 우직하게 신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황천은 하늘의 신이고 곧 하느님이고 선전은 임금이 교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권보를 참하다. 권보는 이 오방의 당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었다. 하고 이에 의금부 지사 신경원을 안동에 보내어 권보를 목매고 가산을 정몰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의주 목사 박초를 사마로 상경토로 명하다. 박초에게 명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요동의 군인들이 사신을 맞이하려고 의주에 도착하여 몰래 민호에 들어가서 마피를 역환하고 다투어 빼앗으니 박초가 이를 금지하고 요동 군사들이 가진 무라를 거두고 빼앗자 사신이 크게 노하였다. 이때 이르러 형조에 이르러 명하여 박초로 하여금 사마 상경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죄를 가하고자 하였으가 아니라 요동도사와 사신으로 하여금 이를 알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사마 상경은 외방에 나가 있는 관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역마를 타지 않고 사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하는 일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일의 신사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최위 이원 민여익 시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위를 의정부 찬성으로 이원을 이조판서로 민여익을 예조판서로 시몬을 공조판서로 정진을 우군도 총재로 김여지를 판한성부사로 이도분을 개성유사 이후로 이지강을 함길도 도관차사로 박초를 전라도 수군도 졸제사로 임귀년을 판의주목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삼궁신 6조 등의 신료들이 세자를 폐하도록 상소하다. 유정현, 박은, 한상경, 유창, 정탁과 6조 3군 대간에서 모두 조계청에 나오니 조말생, 이명득 등이 전지하기를
세자 이제가 간신의 말을 듣고 함부로 여색에 홍란하여 불의를 자행하였다. 만일 후일에 생살 여탈의 권력을 마음대로 한다면 형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여러 재상들은 이를 자세히 살펴서 나라에서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리하여 의정부 6조 3공신 3군 도총재부 문부 대소 각사 신료 등이 상언하였다. 신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신자의 직분은 충효에 있고 충효가 골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세자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세자가 역신 구종수 등과 사통하여 불의를 자행하였으니 즉시 폐하여 추방하는 것이 합당한데 전하께서 적장이라 하여 차마 갑자기 폐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세자에게 스스로 그 잘못을 진달하여 이미 종묘에 고하게 하고 또 상서하게 하였으 그가 자신하고 자애하기를 바랐으나 전하의 마음이 자애롭다고 이를 만합니다. 세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깊이 스스로 각책하여 그 허물을 피하여서 종묘의 중책을 이어받고 군부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세자는 일찍이 허물을 뉘우치고 자신하려는 뜻이 없고 간신 김한로의 음모를 듣고 다시 전날의 잘못을 저질렀으니 자못심함이 있었습니다. 그 죄가 하늘을 속이고 종묘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데 이르렀으니 그가 종사를 이어받아 제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합니다. 전하가 이에 부자의 사사로운 언의로서 다만 김한로를 외방에 내치기만 하였으니 종사가 국가의 대계에 있어서 어찌 되겠으며 억조 신민들의 신망이 어찌 되겠습니까? 대소 신료들이 분하고 답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으니 일이 중한 것을 돌아보아 감히 말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세자는 오로지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일으켜 오만하게 상서하여 그 사연이 패만하고 조금도 신자의 뜻이 없었으니 신등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전율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상사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태조의 초창한 어려움을 생각하고 종사 만세의 대계를 생각하여 대소신료의 소망을 굽어 따르시어 대의로서 결단하여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도록 허락하시면 공도에 심히 다행하겠으며 종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옛날 태갑이 아형을 따르지 않고 욕망을 쫓아 법도를 어기고 방종을 쫓아 예를 폐하니 이윤이 말하기를 이것은 불의인데 습승이 되어 성격을 이루었으니 나는 의를 쫓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동땅에 궁을 지으라 하였습니다. 태갑이 동땅에서 스스로 원망하며 자예하여 3년 동안 인에 거하여 의로 마음을 바꿔서 이윤의 가르침을 들었으니 다시 박에 돌아왔었습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세자가 전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세자로 하여금 허물을 뉘우치고 자신한 뒤에야 이에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어 종묘 사직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저부를 세우고 곧 문신으로서 서연을 겸하여 맡게 하는 것은 도의를 강하여 밝게서 날마다 선한 대로 나아가고 사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세자는 간신의 말을 믿고 따라서 불의를 자행하였습니다. 전하가 부자의 은의로서 차마 패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또 세자가 분노하여 상사했는데 그 사연이 불공하였으니 부자의 뜻에 있어서 어찌 되겠으며 대소신료의 소망에 있어서 어찌 되겠습니까? 인심이 돌아가는 바로서 천명을 알 수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세자를 패출하여 외방에 내치소서. 그 서연관으로서 도성에 머물고 있는 빈객 이하도 또한 직첩을 거두고 안율하여 시행하소서. 생살 여탈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음이고 자신은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자해는 스스로 악을 벌고 선을 닦고 행함이며 태갑은 언나라의 이대 임금 성탕의 손자이고 아형은 이윤의 관명이와 이윤은 언나라 성탕 태갑의 명신이고 자애는 스스로 악을 벌이고 선을 행함이며 박은 언나라의 서울이고 세종실록 30억 태종 18년 6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녕대군으로 왕세자를 삼다. 임금이
백관들의 소장의 사연을 내가 읽어보니 몸이 송연하였다. 이것은 천명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므로 이에 이를 따르겠다 하니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 우의정 한상경, 옥천부원군 유창, 청성부원군 정탁, 찬성 최의, 병조판서 박신, 한평군 조연, 평성군 조견, 장천군 이종무, 판좌군 도총재부사 이화영, 이조판서 이원, 곡상군 연사종, 공조판서 심원, 도총재 방자청, 이징대제학 병계량, 지돈영부사 김구덕, 형조판서 박섭, 참찬 김점, 총재 권희달, 유은지, 최윤덕, 최운, 문계종, 홍부 홍섭, 이배, 김기보, 윤효정, 윤유충, 예조판 참판 신상, 병조참판 이춘생, 동 진용부사 이담, 공조참판 이적, 부윤 이원항, 호조참판 이발, 부윤, 민계성, 사간 정상, 집이 허규 등이 조계청에 모이니 지신사 조말생 좌대은 이명덕 등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대소신료가 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패하였다. 무릇 사람이 허물을 고치기는 어려우니 옛사람으로서 능히 허물을 고친 자는 오로지 태갑뿐이었다. 말세의 해외의 나라에 있어 내 아들이 어찌 능히 태각과 같겠는가. 나라의 근본은 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인심이 흉흉할 것이다. 옛날에는 유복자를 세워 선왕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였고 또 적실의 장자를 세우는 것은 고금의 변함없는 법칙이다. 쟤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나이가 5살이고 차자는 나이가 3살이다. 나는 쟤의 아들로서 대신 시키고자 한다. 장자가 유고하면 그 동생을 세워 후세를 삼을 것이니 왕세손이라고 칭할지 왕태손이라 칭할지 고제를 상고하여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한상경 이하 군신은 모두 제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으나 유정현은 말하기를 신은 배우지 못하여 고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권도와 상경이 있으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하고 박은은 말하기를 아비를 패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고제에 있다면 가합니다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하고 조연, 김구덕, 심문, 김점, 유은지, 이춘생, 최운, 문계종, 배윤, 이배, 윤유청, 이적, 이원향, 이발, 정상, 허규 등 15인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하였다. 이원은 말하기를 옛사람은 큰일을 있을 적에 반드시 거북점과 시초점을 쳤으니 청컨대 점을 쳐서 이를 정하소서 하니 조말생 등이 돌아와서 내전에 들어가서 임금이 좌우로 물리치고 재경들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조말생이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바치었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니 나는 점을 쳐서 이를 정하겠다 하니 조말생이 나갔다. 임금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여러 신하들의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청을 왕비에게 말하니 왕비가 불가한 것을 말하기를 형을 패하고 아우를 세는 것은 환란의 근원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도 또한 이를 옳게 여겼으나 한참만에 곧 깨달아 말하기를 거민의 일은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즉시 제한에게 명하여 쫓아가 조말생을 도로 데려오게 하였다. 제한이 이르기를 조말생이 이미 여러 신하에게 전지하여 이르기를 장차 이원의 뜻을 따르겠다 하였다. 조말생이 돌아온 임금이 의논 가운데 정계를 따르도록 원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곧 전지하기를 나는 제르의 아들로서 대신하고자 하였으나 재경들이 모두 말하기를 불가하다고 하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하였다. 유정현이야 여러 신하들이 또 아뢰기를 아들을 알고 신하를 아는 것은 군부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의 복이 된다 하였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곧아서 계좌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빈것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한문을 좋아하며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지체를 알아서 매양 큰일에 흔히 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만약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신체와 언어 동작이 두루 예에 부합하였고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하나 그러나 중국의 사신을 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중령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한 놈이 있다. 효령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불과하다. 중령대군이 대위를 맡을 만하니 나는 중령으로 세자를 정하겠다. 유정연 등이 신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도 또한 중령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여 의논이 이미 정하여지자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었다. 이윽고 조말생 등에게 하기를 대저 이와 같이 큰 일은 시간을 끄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된다. 너는 선지를 내어서 속히 진화하게 함이 마땅하다 하니 이때 문무백관들이 예고하여 세자를 정하는 것을 하리하였다. 임금이 즉시 장천군 이종무를 시켜 경도에 보내어 종묘에 고하기를 세자제가 지난해 봄에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꾸짖는 글을 지어서 고하였으므로 신이 오히려 보존하였는데 1년이 되지 못하여 다시 전날의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 심함이 있었으나 신이 또 가볍게 꾸짖어 그가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요즘 다시 상사했는데 그 사인이 심히 패만하여 전혀 신자의 예가 없어 대소신료가 합사하여 패하기를 청하여 중령대군이 효성스럽고 위해스럽고 온화하고 인자하여 진실로 저부에 합당하다는 여망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감히 고합니다. 또 상호군 문기를 전지관으로 삼아 최한과 더불어 백관들이 패하자고 청한 장수를 가지고 경도에 가서 제에게 보이고 또 패하에 내친다는 뜻을 유시하게 하였다. 그때 유정연 등이 제와 가숙을 춘천에 내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한참 있다가 전교하기를 중궁이 성령대군이 조울하면서부터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는데 제를 가까운 고을에 두기를 청하여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바라고 또 물이 깊어서 떠나 보내기가 어려우니 그를 사제에 내보내어 물이 줄기를 기다려서 곧 보내라 하니 유정현 등이 경도에 머물러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즉시 명하여 첨총재 원윤을 배치관으로 삼아서 경도에 가서 건수비 13명, 종 6명, 화자 4명으로 하여 제를 광주에 내쳐서 안치하게 하고 이에 하교하였다. 저부를 어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곧 고금의 대의이요 죄가 있으면 마땅히 피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항구한 법칙이다. 이래는 하나의 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리에 합당하도록 기대할 뿐이다. 나는 일찍이 적장자 제를 세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성년이 되도록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색에 빠졌었다. 나는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의 장성하여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 사람 되기를 바랐으나 나이가 20이 넘어도 도리어 군소배와 사통하여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다. 지난해 봄에는 이리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자가 몇 사람이었다. 제가 이에 그 허물을 모조리 써서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상사에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는 듯 하였으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또 간신 김한노의 음모에 빠져 다시 전철을 밟았다. 내가 부자의 언니로서 다만 김한노만을 내쳤으나 쟤는 이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품어 분연히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신미 패만하여 전혀 신자의 뜻이 없었다. 정부 훈신 6조 대간 문무백관이 합사하고 소장에 서명하여 말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종사에 이어받아 제사를 주장하거나 막중한 부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태조의 초창한 어려움을 우러러 생각하고 또 종사 만세 대계를 생각하여 대소신료의 신망을 굽어 따르시어 공의로서 결단하여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도록 허락하고 종실에서 어진 자를 골라서 즉시 저희 일을 세워서 인심을 정하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충령대군은 영명 공검하고 효우 온인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하지 않으니 진실로 조부의 여망에 부합합니다 하였다. 내가 부득이 죄를 외방에 내치고 충령대군을 세워 왕세자로 삼는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화와 복은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니 내가 어찌 들 것만큼이라도 애정의 사심이 있었겠느냐. 중여의 대소신료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
충녕대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덕망이 날로 높아지니 중회에서 마음이 쏠리고 양궁이 총애하기를 더욱 성하게 하였다. 제가 그와 같이 광포하고 방종하여 나라 사람들도 또한 그가 지워진 중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으나 임금은 일찍이 패하거나 새로 세울 생각이 없었으므로 군신이 청하자 오히려 어렵게 여겼다. 중궁도 또한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군신들이 굳이 청하자 이에 따르니 중회에서 헌현이 기뻐하고 경축하였다. 이숙번이 일찍이 임금에게 사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청하기를 충년히 가산을 다스리지 않으니 정직한 자라고 이를만 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당군 이해가 여러 차례 은근한 뜻을 보였고 성달생 이굉이 모두 수종하기를 원하여 공효를 이룰 뜻을 가졌으며 이적도 또한 대군에게 사르기를 이적도 친의 연고가 있으니 나아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였다. 외인으로서 만나 뵙기를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자가 많았다. 한때 대군의 덕을 경모하여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돌림이 이와 같았다. 대군이 평상시에 거주할 적에 부인을 경대하여 그녀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도 반드시 일어나서 보내고 맞이하였다. 그때 임금이 창덕궁에 임하하니 대소인이 경복궁을 지나면서 하마하는 자가 적었으나 대군은 지날 적마다 반드시 내렸는데 비록 저녁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패하지 않았으니 그 공경과 신중함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사신 황음이 대군을 보고 매양 똑똑하고 밝은 것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영명하기가 뛰어나 부왕을 닮았다. 동국의 전의는 장차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원민생이 세자를 봉하도록 청하는 표문을 가지고 영경에 이르니 황음이 그가 오게 된 일을 물었다. 원민생이 말하기를 세자를 바꾸기를 청합니다. 아니 황음이 말하기를 필시 충령을 봉하도록 청하는 것이리라 하였다. 거북점은 거북 껍질로 치는 점이고 시초점은 톱불로 치는 점이고 계자는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을 처리함이며 선지는 임금의 명령이고 합사는 사인을 합하여 상수함이며 이는 세자이고 양궁은 대전과 중궁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봉숭도감을 설치하여 세자를 책봉하는 의주를 마련하다. 찬성 최의 참판 이적을 제조로 삼았다. 영의정 유정현이 이품 이상을 거느리고 대궐들에 나와서 김한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